지난 토요일 아침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기름통을 꺼내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불 터치하는 그걸로 해서 불을 지르더라고.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하고 욕을 했더니만 안 죽었잖아. 이렇게 답변하더라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들것에 실려 나왔지만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는데요. 오늘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고 나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몇 가지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아침에 정말 모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뉴스였죠. 이 달린 지하철 안에서 방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계속 속보가 막 뜨고 그랬는데요. 다행히 천만다행히 대형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자, 그 범인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현존 전차 방화치상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이 범죄에 기해서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매우 크고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을 비추어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동기를 갖고 있고요. 범행도구로 사전에 좀 준비한 거 봤을 때는 다음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람 신상 공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토요일 오전에 해당 지하철 안에는 무려 승객이 400명.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43분쯤이었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포역을 300m 정도 앞두고 네 번째 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60대 남성이 갑자기 유리병에 담긴 휘발유를 꺼내서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형 토치로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겁니다. 놀란 승객들이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즉시 상황을 알렸고요. CCTV를 통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확인한 기관사는 열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승객들은 객실 의자 하단에 있는 비상 개폐 장치를 찾아내서 지하철 문을 열고 이 터널을 통해서 인근 역사 대합실 등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또 기관사와 일부 승객들은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서 직접 화재 진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골절 입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400여 명 승객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이 불을 지른 이 60대 남성은 대피하는 승객들과 섞여서 들것에 실려 나왔다가 이 손에 묻은 그을음을 경찰이 수상하게 여기고 덜미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고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본인도 피해자인 양 들것에 실려서 나오다가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저렇게 검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그 장면 보고 가시죠.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혹시 혐의 인정하시는 걸까요? 손해배상 청구 거론되는데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인 척 나오셨다고 근데 혹시 숨기시려 하신 겁니까? 아니요. 혹시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 했는데 네.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나요? 네, 아니요. 자, 피해자들에겐 죄송하다. 피해자인 척 빠져나온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이혼 소송 얘기도 있고요,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뭐냐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불과 10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다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나눈 과정에서 이제 호수차에 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죄송하다고 하긴 했는데 음성 변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현장의 분위기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로 들리진 않았다라고 그렇게 취재진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있어서 나중에 발견되긴 했지만 실려 나가면서 피해자인 척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일부러 빠져나온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걸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저런 짓을 저질렀느냐, 이 질문에서 또 맞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맞는지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CCTV 같은 거 분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교수님, 이자가 말이죠. 택시기사였답니다. 자, 그리고
뭐 저희가 뭐 후반부에 또 전해드리겠지만 이자의 그 친형이 우리 동생은 폭력적인 성향도 아닌데 점점점. 자, 평범한 택시기사, 폭력적인 성향도 아닌 사람. 자,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수백 명을 정말 죽일 수도 있었던 대형 참사를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날이 더워지면서 정말 숨죽여 있던 미치광이들이 조금씩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걸 계속 우려하고 있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경계하지 않았던 저런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요, 진짜. 네, 걱정스럽죠. 이제 날이 더워지면 이렇게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또 높아지면서 본인이 충동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생리적인 어떤 변화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짜증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를 더 저지를 수가 있죠. 뭐 이 사람의 죄는 뭐 단순히 그냥 뭐 짜증을 냈다 이 정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겠다라고 예정하고 있고요. 당시에 마약 검사를 했는데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뭐 술 냄새가 난다는 주변의 진술도 없었어요. 이해가 도저히 되지를 않죠. 아침 8시 40분쯤 되면 제일 사람이 많은 시간이었는데 본인의 이혼이 뭐 공론화한다고 본인의 이혼을 왜 다른 사람들이 희생으로 공론화를 합니까? 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형은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멀쩡하게 생겼고 멀쩡하게 행동했지만 범죄자가 많잖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조울증, 뭐 인지장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 이해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괴로운 일이 많아도 묵묵히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그렇게 남들의 희생을 그렇게 도모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192명을 숨지게 했던 그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그 주범이 김대한이었는데요. 네. 나 혼자 죽는 게 너무 억울해서 사람 좀 같이 죽여야 되겠다 해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지 몸에 불이 붙으니까 뜨거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네. 자, 이 사람도 좀 비슷했어요.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진정성이라든지 사과를 함에도 그 뻔뻔함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피해자 중에 한 분, 너 왜 불 질렀느냐라고, 왜 사람들한테 이런 거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죽었잖아라고, 괜찮지 않느냐. 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니까 너 안 죽었잖아,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그게 자기가 구조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나오면서 태연하게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진정하게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뻔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400여 명의 승객들이 있었는데요. 대구 참사 때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나마 뭐 이제 불 안 나는 그런 소재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많이 위험했습니다. 선로가 아주 높이가 꽤 있었고 어두웠고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손잡고 또 겨우겨우 나왔는데 그 와중에 뭐 소지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큰일 날 뻔도 숨 쉬는 게 어려웠기도 했거든요.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진짜 기관사들과 거기 계셨던 승객들이 정말 기민한 대응을 하셨기에 이 정도로 정말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개인사를 언급했던 이 원모. 자, 그런데 오늘 법원에 이자의 친형이 나타나서 동생 얘기를 했죠. 자,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자, 고등어구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 친형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동기가 사소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동생이 택시 운전하는데 아침에 나갔는데 야, 나 고등어구이 먹고 싶은데 좀 해놔라. 그게 이혼 사유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이혼 사유가 그거라더라고. 야, 11시까지 전화 왔어. 어디냐니까는 명동 경찰됐더라고. 그래서 그 왜 있냐니까는 사고 쳤다더라고. 나 이거 꿈에도 몰랐어요, 이거. 진짜로. 형님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들께라든지 미안하다든지 이런 말씀 많이 했죠.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얘기했어. 너 너무 큰 사고 됐다. 그렇잖아요. 공공 시절에 표준형이 잘한 거예요? 그건 엄청 잘못한 거죠. 자,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 앞에 자신을 방화 피해자 원 씨의 쌍둥이 형이다라고 얘기하는 남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사소한 이유를 뭐 고등부위를 해놔라 뭐 안 해놓고 이런 걸로 이제 이혼이 시작이 됐는데 2주 전에 항소심 그러니까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뭐 위자료를 너무 많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액수 등으로 봤을 때 위자료 같지가 않고 재산 분할이 좀 많이 부인이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산이 형 얘기입니다. 재산을 전처가 거의 전부 가져간다니까 이 내 동생의 상황 마음을 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면서 동생 입장을 대변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그 승객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굉장히 심각한 거를 알겠다. 그러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의 이혼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이 다칠 수도 있는 이런 행동을 한 걸 이해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는 이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형님이라는 분도 지금 이게 역지사지를 따질 문제입니까 지금? 역지사지를 아무리 해도 저런 짓은 용납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저게 범행 동기로서 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도 저는 전무하다라고 봅니다. 세상에 자기 이혼 판결에 있어서 너무 재산 분할을 많이 해서 손해배상을 많이 해주라고 했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 시작하면요. 가정법원 주위에는 경찰이 다 경호를 써야 될 거예요. 일단 지금 이 방화범위에 적용되는 혐의가 현존 전차 방화 치상죄입니다. 굉장히 낯설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람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것도 400명이 모여있는 집에 불을 지른 거고 똑같이 법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숨질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현존 전차 방화 치상죄,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불을 지은 죄는요. 애초에 이 법 적용 자체가 살인죄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인미수 이상으로 강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무기징역 아니면 5년 이상이거든요.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안 나온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거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의 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라도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 때문에라도 저 사람이 사람을 뭐 살해하진 않았지만 네. 신상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지금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신상 정보 공개. 그거 말고도 지금 3억 3천만 원 재산 피해하고 150여 명의 지금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지하철 공사가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구상권 청구 가능한데 문제는 재산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검토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많은 또 우려가 나오는 것이 기관사가 없는 이 지하철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당선, 뭐 김포 골드라인 같은. 자, 그런 데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무인 기관사로 운영되는 그런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